안녕하십니까, 뉴스 방송입니다. 오늘은 정강훈 목사님 4월 1일 보석 신청하는 재판하는 시간인데 지금 법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개나리가 활짝 피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치는 정강훈 목사님은 햇볕도 보지 못하고 좁은 한평반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애쓰는 것만큼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정작 모든 거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 목사님이 했다고 해서 비방받고, 그것까지 좋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노선을 가야 할 목사님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뒤에서 그 호응보다도 반대를 통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목사들끼리지만 안타깝습니다. 우선 우리가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문통이 경제를 살리고 그 다음에 잘 못 살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는 고려연방제 제도로 주사파의 그들을 섬기고 우리나라를 정말 완전하게 북한으로 만들려는 그 의도가, 나는 존경하는 김원봉 그 다음에 많은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도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도 사회주의 국가로 인도하겠다고 이인영 대표도 많은 단어들이 나왔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단어의 참 뜻을 몰랐는데, 그래도 영적인 선지자인 정강훈 목사님이 이처럼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의 80%를 깨우기엔 가장 크나큰 동기입니다. 7대 목표 한미동맹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인데 젊은이들이 미대세관에서 폭파하며 미국을 저주하며 물러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젊은 애들이 몰라서 그렇다지만은 4.19 혁명 때 젊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 선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리고 우리나라를 안정하게 시켜준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제도를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현 정부의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영방송들이 제대로 방송을 하지 않고 진실과 진리를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기총 25대 회장, 26대 회장인 정강훈 목사님이 해결하신 겁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아야 할 권리를 통해서 공영방송이 하지 못하고 조중동 3대 신문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너아라를 통해서 너만 몰라 TV를 고성국 TV, 펜앤마이크 등등의 방송을 통해서 수차례 알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의 사람들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10월에 광장을 이승만 광장에서 2월 29일 3월 1일 대행사를 앞에 두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간 의도는 도주,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야당의 한교안을 한교안을 위해서 힘을 밀어달라고 한 그 발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교안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지 않았었고 아직까지 입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돼달라는 그 말을 다 녹화해서 그들은 아주 악의 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폐기하고 코로나를 들어오게끔 했는데 코로나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한에서 발생된 것이 중국 사람만 처음에 제재를 했다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산으로 돌리고 대구 코로나로 돌리고 나중에 항의하니까 코로나19로 돌리면서 방향을 제시를 했지만은, 그러면서 신천지를 통해 대구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종교로 말살시키자는 의도가 너무나 보입니다.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 교회 사랑제일교회가
담임 목사가 구속되는데 어느 신도 치고 어느 성도 치고 가만히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구속하신 분을 우리 담임 목사 석방을 하고 운동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마구잡이로 흔들고 교회 정책에서 교구장인 아니면 담임 목사님 아니면 당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산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정법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4월 1일 보석 석방을 하는 기도대회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정강 목사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정말로 4.1 총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그를 올가미를 씌워서 도주의 우려성으로 생명을 걸고 한 사람이 도주의 우려성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감옥도 아니죠. 구속이죠. 강금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나라 현 정치 민주정치로서는 정말로 보도 못하는 정말로 악한 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4월 15일의 총선은 정말로 국민 한 사람이 정말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 주권만이 우리가 해결합니다. 지금 강변 사이드를 돌면서 보니까 얼마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미국도 이 정도 따라오지 못하고 유럽도 이 정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이하부터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다 아주 영화로운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마무리를 대통령 하려면은 지금 구속된 박근혜를 탄핵해서 빨리 석방하고 자녀 임기를 그분한테 넘겨서 정말로 새로운 국가와 자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뒀습니다. 정치인들 판사들 다 자기 편 수적으로 하면서 공수처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한 번 국민들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적대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을 무시했습니다. 공산주의인 중국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강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깨어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 국가를 살리고자 하고 우리 국민들이 장롱에서 정말로 구석구석의 금과 물질을 해서 대한민국 IMF를 살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유럽에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때인데 너무나 한국 사람은 대단하게 칭찬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비참한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합니까? 현 정부의 정책을 탓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잘 살던 못 사는 100만원씩 주겠다는 응급 처방이 그것이 처방입니까? 다 국민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임시해놓고 자기네들이 물러가면 국민들이 다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임시 처방, 그 무식한 방법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받는 사람은 좋지만 이것이 내가 100만원 받아서 후세 전보다 1000만원 이상의 빚을 갚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4.15 총선에 반드시 이 무지한 정책을 하는 이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 옆에 길거리에 달아나는 개나리나 이런 아름다운 꽃은 겨울이 되면은 멈춥니다. 그리고 가시만 있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시절이 타면은 새로 이렇게 소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분명히 겨울에 움츠렸다가 새 봄이 왔습니다. 새 꽃이 일어나는 소생같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소생하셔 정말 영적으로 소생하며 또 정강호 목사님 선지자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우치며 그분을 기도하고 또 오늘 4월 1일 정말 보석 석방 이 시간이
제대로 된 판사, 정의로운 판사가 맡아서 정말 정의로운 결단을 해줄 때 우리나라의 민주국가는 살아날 수 있는 기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도 다 끝났습니다. 법은 약한 자와 공명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법은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민중의 시민인 경찰은 국민들을 짓밟고 국민들에 대해 총을 대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에서 순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유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강에서 띄우는 것은 한강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 한강 아름답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의 선배들, 조상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금 여러분 60, 70대, 80대, 90대들은요 전부 다 이 피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의 노고에 절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시고, 젊은이들은 깨어나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로 민주적인 투사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제가 법원에 가면서 차 내에서 정말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정말로 기가 막히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신청을 해주셔서 정의로운 방송, 현장을 찾아가는 방송에 협조를 해주시는 정말 청취자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며, 또 이 실지상을 느꼈다 그러면은 전달을 해주셔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가 좀 막힙니다. 대한민국에 차가 많습니다. 얼마 잘 사는 나라입니까? 수년 전에 이북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차가 많으니까 우리들을 보기 위해서 차 공장에서 다 차를 길거리에 풀어놨냐고. 이 정도로 차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한 가족에 2대는 다 차가 있는 것은 그만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산천을 왜 김정은이 한테 한 번에 물려주려고 할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국민들 의중이 중요한데 의중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북한테 모든 거를 저자세로 전달하는 현 정부는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을 하지 않고는 이 정부가 바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은 다 말고 여당은 하지 마시고 꼭 야당은 꼭 지역 후보를 선택하셔 국민들이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하여서 투표로 처벌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 시민이 느낀 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